공기가 좋아진다고 한순간에 삶이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침이 개운해지고, 조금 더 안심하고 요리하고, 조금 더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조금 더의 순간들이 쌓이면 생활이 바뀝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헤파 필터의 초미세 정화력. 언제 어디서나 앰모스피어 커넥트 앱으로 더 편리하게.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 물론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 인증까지 받은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의 변함없는 원칙과 신뢰로 좋은 공기의 기준을 또 한 번 높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네,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아메교육부 허일무 강사입니다. 네, 리님들, 겨울철에 사만삼이라는 단어 아마 이제는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어떤 뜻이죠? 맞습니다. 3일 춥고요. 4일은 미세먼지가 온다 해서 이제는 이 사만사온보다 사만사미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 속에 조금 더 밀접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추운 겨울날에 3번 추우면 4번은 미세먼지가 찾아오고, 또 바깥에 이렇게 다니기도 춥고 또 공기질 걱정도 되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환기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내 공기의 질 역시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계절보다도 이 겨울철에 공기청정기 제품은 정말 필수 가전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공기질, 우리 집에서만큼은 정말 내가 속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공기청정기 제품 앰모스피어 시리즈 프랩 기법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요새 긴 영상이라고 하는 롱폼보다도 아마 숏폼 영상 많이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만 켜봐도 긴 영상들보다 이 숏폼 영상이 항상 좀 먼저 뜰 정도로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이런 곳에서도 좀 많이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숏폼 영상이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자극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사실 이 핸드폰을 넘기기가 쉽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누군가를 좀 이게 설득하고 또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내 영상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숏폼에서 이 볼지 안 볼지를 결정하는 초수는 단 3초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누군가의 마음을 뺏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이런 숏폼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핸드폰에서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와 실제로 대면하면서도 이런 숏폼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졌다 보니까 이 만남에서도 굉장히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하려는 말이 뭔데? 이러한 주제를 조금 더 빨리 듣고 싶어하고, 그런 결국 핵심을 먼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추세로 이 대인관계라던가 뭐 상담이라던가 이런 전달법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제대로 효과적으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내 말에 실제로 집중하고 있나? 조금 잘 듣고 있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내가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길게 얘기를 하는 게 마냥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단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뇌 구조적인 이런 생각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뇌는요, 장황한 설명을 기억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임팩트 있고 조금 더 짧은 이런 단기 기억 중심으로 먼저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품 설명을 하시든 또는 사업 설명을 하시든 너무 길게 이야기를 끌고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집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길게 얘기했을 때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뇌는 핵심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전 세계에선 유명한 연설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아마 요 멘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 have a dream. 네. 이 연설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요 문장 정도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요 문구로 항상 연설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유명세를 또 타기도 했었습니다. Yes, we can. 네. 결국에는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키워드 중심의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인상을 남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런 키워드를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하고 또 설명을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프레임을 잘 지켜서 설명을 해보셔라 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원전 2300년 정도 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죠.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소피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 소피스트, 쉽게 말하면은 정말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돈을 받고
좀 말을 하는 법을 가르치던 사람들 정도로도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탁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소피스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요,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이야기에 적절한 근거가 덧붙여졌을 때 상대방을 비로소 설득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건 뭐 기원전 2300년 전부터 지금 현대까지도 적용이 되는 그런 공식이자 기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을 말해야 되는 건 알겠고 또 이야기, 이 스토리 라인을 잡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이 근거, 내가 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나? 어떤 근거를 좀 말을 해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네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왜냐하면. 다시 한번 왜냐하면만 우선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엘렌 랭어 교수는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제목은 왜냐하면 이펙트였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급한 일로 도서관에서 내가 지금 복사기를 써야 되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 사람에 복사기를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좀 양보를 얻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황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복사기를 좀 먼저 써도 될까요? 그냥 말 그대로 내 본론을 딱 말을 한 거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대략 60% 정도의 사람들이 비켜줬대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복사기를 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라고 말했어요. 어떠세요, 리더님들? 비켜줄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말을 했더니 94% 정도의 사람들이 비켜줬다고 합니다. 저도 비켜줄 것 같아요. 좀 비켜줄 만한 이유 납득이 가기도 하고요. 그럼 세 번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복사기를 먼저 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복사를 해야 돼서요. 어떠세요? 비켜줄 것 같으십니까? 네, 저는 좀 아리송할 것 같습니다. 뭐야 이 사람, 뭐야 자기 복사기 써야 된다고 비켜달라고? 네, 약간 좀 갸우뚱할 것 같은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무려 93%의 사람들이 비켜줬대요. 이렇게 많이 비켜줬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가정했을 때를 들었을 때는 누가 봐도 좀 안 비켜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내 뒤에서 똑똑 두드리면서 제가 왜냐하면 지금 좀 복사를 해야 돼서요. 어찌 보면 좀 얼토당토하는 근거를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켜줬다는 겁니다. 이게 엘렌 랭어 교수가 말하는 왜냐하면의 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이 이유의 내용을 그 즉시 막 분석을 해가지고 막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만 붙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 사람에게 이유가 있구나라고 뇌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어쩌면 더 빠르게 판단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뭐 얼떨결에 양보를 하든 내가 생각을 하고 양보를 하든 어쨌든 양보를 해줬던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고 설득을 할 때 이 근거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이 어찌 보면 마법의 단어를 한번 붙여놓고 써보자라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프렙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프렙 기법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만 좀 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우선 하려는 말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reason, R을 딴 거고요. 내가 이 말한 핵심 그 이야기의 이유, 이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example, 이 예시입니다. 내가 말한 이유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다시 한번 P, 내가 했던 이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끝내면 이 프렙 기법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정말 예전부터 뭐 심리학이라던가 어떤 설득,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던 기법입니다. 나는 이거 프렙 기법 내가 배운 적 없는데 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뭐 제품 전달을 할 때 항상 조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조금 걱정됐어, 고민이 됐어 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적용을 해보시면서 아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프렙 기법이 뭔지 알아봤으니까 제품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프렙이 뭔지 알아도 제품을 잘 알아야지만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제품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특장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교육할 때 리더님들한테 항상 제가 추천드리고 또 제안드리는 어찌 보면 제 나름대로 정했던 공기청정기 전달할 때 이 필살 문장을 꼭 써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기청정기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소비자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회사든지 자기네 건 자기들이 아마 좋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는 입장에선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뭐가 진짜 좋은 거지? 뭘 선택해야 좋은 거지? 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잡아주시면은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첫 번째가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님,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시중에 많죠. 시중에 공기청정기 고르실 때요. 제가 팁 하나만 드릴게요. 공기청정기 고르실 때 얼마나 작은 입자까지 걸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이 집진 능력, 먼지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청정기입니다. 라고 우선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벌써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요. 이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 우리가 뭔가 걸러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물질 정도라는 건 이제 누구나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이꼴 안 좋은 거야. 뭔가 걸러줘야 돼. 없어야 돼.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미세먼지가 걸러져야 되는 거 정도로만 알고 계시다 보면은 시중에 있는 그 어떤 공기청정기도 아마 꽤 괜찮아 보이실 거예요. 물론 꽤 괜찮은 거 맞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사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거죠. 이 미세먼지를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하냐면은 미세먼지의 사이즈가 이제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을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2.5마이크로미터의 입자보다 더 작은 걸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준을 왜 10마이크로미터로 잡았냐면은 10마이크로미터보다 큰 물질들은 다행히도 우리 몸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코에는 코털도 있고요. 목에는 점막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안 좋은 날 이렇게 야외 활동하시다 보면은 콧물이 더 난다거나 가래가 낀다거나 코딱지가 낀다거나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오늘 콧물이 껴? 콧물이나 코딱지가 끼지? 너무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이만큼 지금 내 몸에서 잘 걸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이러한 걸러지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에서 안 걸러지고 내가 숨을 쉬는 족족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들어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들어오는 이 물질들을 이렇게 현미경을 확대를 해보시면요. 정말 안 좋은 것들의 집합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내 코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이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와서 더 작을수록 폐포 깊숙하게 정말 몸 안쪽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더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우리 몸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공기청정기, 아마 미세먼지 얼마나 잘 걸러주나 이런 것들 잘 신경 쓰실 겁니다. 근데 단순히 잘 걸러주냐 안 걸러주냐 끝이 아니라 얼마나 작은 것까지 걸러줄 수 있는지 그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왠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 몸 깊숙이 더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메이는요. 그래서 우리 앰모스피어 시리즈는요. 정말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작은 것까지 걸러낼 수 있냐면 무려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더라. 다시 한번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대요. 아마 사업 오래 하신 분들 또는 우리 공기청정기를 잘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숫자이시겠지만 아직까지 혹시라도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처음 접해보시거나 혹시라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뭔가 막 소수점 점점점 나오고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작은지는 딱 감은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99.99% 걸러냅니다. 로만 끝내는 것보다는 0.0024 마이크로미터 입자까지 걸러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작은지 감은 확 오진 않으시죠?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아까 초미세먼지가 진짜 작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초미세먼지보다도 무려 1000배나 더 작은 사이즈까지 걸러낼 수 있어요. 어떠세요? 꽤 끌리지 않으십니까? 아까 제가 얼마나 작은 것까지 걸러내는지 확인해 보셔라라고 했는데 초미세먼지보다도 무려 1000배나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다면은 적어도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 앰모스피어 블루가 있는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속 편하게 숨 쉴 수 있겠다. 네, 많이들 공감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앰모스피어 스카이 필터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큰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프리필터. 그 다음에 좀 전에 0.0024 마이크로미터 말씀드렸던 요 핵심이 되는 건 헤파 필터고요. 가운데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냄새와 가스 성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게 탈취 필터입니다. 활성탄이 가득 찬 그 필터 맞습니다. 이 탈취 필터의 경우에는 탈취 효율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청소를 한다던가 요리라던가 이렇게 해서 가스 성분 또 냄새 성분이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탈취 필터가 그만큼 역할을 잘 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효율은 무려 94%의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의 효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오른쪽을 이렇게 살짝 보시면은 각각의 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얼마나 더 잘 잡히는지 상세하게 제가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집진 필터의 집진 효율도 봤고요. 탈취 필터의 탈취 효율도 봤는데 굉장히 자랑할 만한 거 맞고요. 진짜 좋은 거 맞는데 요거로만 끝내버리면은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자기네 거 당연히 자기가 좋다 그러지 안 좋다 그러겠어? 네.
그래서 이 타이밍에 활용해 보시면 좋은 게 바로 맞아요. 우리가 뭐 어느 식당에 가서도 식당 사장님이 저희 거 맛있어요 그러지 맛없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맛있어요라고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어쩜 인증인 미슐랭 마크를 받았습니다. 뭐 블루리본 마크를 받았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식당을 찾아가는 손님 입장에서 더 신뢰가 가잖아요.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좋아요라고 말하는 거 저희가 그냥 저희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은 요런 상황에서 더 잘 제거가 가능합니다. 집진이 가능합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인증 마크들까지 철저하게 받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관련해서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 또 좀 이따 요 뒷장표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청정할 수 있냐를 판가름하는 CADR을 기준으로 하는 걸 인증해주는 AHEM, 미 가전제조사 협회고요. 또 이 제품이 에너지의 효율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EPA에 소속이 되어 있는 미 환경보호국의 에너지 스타 인증까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CADR입니다. 우리 리더님들 아마 CADR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CADR을 제가 이제 오프라인 교육 때 설명 잘하고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설명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여쭤봤냐면, 여쭤봤더니 답변이 두 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거 제가 강의 들을 때마다 CADR이 뭐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상담할 때 설명은 하는데요. 설명은 해도 이게 소비자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두 번째는 이거 CADR 안 그래도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하는 법 또 쉽게 예시를 드는 법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맛있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면을 먹을 거예요. 라면 저 배고파서 2개 끓일 겁니다. 인덕션을 2개를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 앞에 인덕션 2개 있습니다. A 인덕션이 있고요. B 인덕션이 있어요. 동시에 물을 올립니다. 불을 켭니다. 물이 끓고 있어요. A 인덕션은 물이 30초 만에 끓었어요. 괜찮습니다. B 인덕션은 물이 10분 뒤에 끓었어요. 어떠세요? 답답해요. 10분이면 벌써 라면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라면 먹는데 10분이나 물을 끓이겠습니까? 네. 나중에 라면 끓이실 때 A 인덕션 쓰실 거예요? B 인덕션 쓰실 거예요? 아마 열이면 열 다 A 인덕션이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인덕션이랑 B 인덕션이랑 인덕션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한 게 있나요? 없죠. 네. A 인덕션이랑 B 인덕션이랑 둘 다 물이 끓긴 끓었어요. 인덕션이 해야 될 역할은 했습니다. 근데 B 인덕션 10분 뒤에 물이 끓었잖아요. 답답해요. 끓고 안 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덕션은 당연히 끓어야죠. 근데 누가 10분이나 끓여야지 물이 끓는 인덕션을 쓸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공감이 되신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공기청정기 선택하실 때, 고르실 때 CADR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 CADR이 이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빠르게 공기를 청정할 수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CADR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치 인덕션 쓰면 물은 당연히 끓긴 끓을 거다 하지만 얼마나 빨리 끓느냐가 다음에 내가 이걸 또 쓸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공기청정기도 켜놓으면은 그 어떤 걸 써도 당연히 청정이 되긴 될 거다. 콜고 있으니까요. 근데 얼마나 빠르게 청정이 되는지를 왜 지금까지 나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 그쵸? 이제 이게 공감이 되신 분들이라면 CADR 무조건 설명하시고요. 무조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가볍게 가볼게요. CADR이라는 것도 프랩처럼 앞자리만 딴 겁니다. 클린 에어 딜리버리 레이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CADR 이꼴 얼마나 빨리 이 공간을 청정할 수 있는데를 수치로 표현을 해놓은 거다. 왜 수치로 표현을 했냐? 누구나 저희 거 쓰시면 청정 잘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니까요. 근데 공기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돼요라는 걸로는 누군가를 설득하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객관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게 수치로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로 이 CADR 값이 높을수록 숫자가 클수록 더 빠르게 청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준은 있습니다. 무조건 크다고 장땡이 아니라요. 같은 평형 대비 비교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공기청정기 설명하실 때 이거 몇 평형입니다. 이런 전용 면적 설명하실 겁니다. 우리 스카이 같은 경우는 20.7평이죠. 반올림에서 그냥 말하기 편하게 21평이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21평의 청정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CADR 수치가 클수록 청정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 이제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CADR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막 물병을 예로 들어서 뭐 1분 동안 4,250병 분량의 뭐 공간을 청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틀린 설명은 아닌데 딱 이해가 되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빠르게 청정할 수 있느냐. 그걸 수치로 표현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평수 대비 숫자가 클수록 더 빠르게 청정하구나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펜과 모터입니다. 이 공기청정기 필터 능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펜과 모터가 이걸 잘 빨아들여줘야지만 제대로 된 청정 또 최고의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필터만 좋다고 최고도 아니고 무조건 펜과 모터만 좋다고도 좋은 것도 아닐 수 있다더라. 이 두 개가 서로 잘 시너지를 내서 최고의 효율을 낼 때가 가장 서로 베스트 조합이 될 수 있다더라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필터의 최적의 효과를 이끌어내게 했던 이 펜 모터 회사가 EBM 팝스트사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EBM 팝스트, 우리 독일 기술력이 들어간 독일 펜 모터의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우리 독일 뭔가 기술력, 제조업, 당국, 이런 품질 이런 것들 이미지 잘 떠오르시죠? 그만큼 그냥 아무 펜과 모터만 쓴 게 아니라 정말 이 필터의 최고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펜과 모터가 들어갔다라는 것까지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잘 떠오르시나요? 네, 이렇게 그림 잘 그려주시고 바로 이어서 앰모스피어 블루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앰모스피어 블루의 컨셉은요, 전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느껴지지 않아도 방방곳곳입니다. 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교육을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거실에만 공기청정기를 쓰는 지인들이 있어요. 그럼 전 항상 말하죠. 야, 누구야? 거실에 공기청정기 쓰는 건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거실에만 놓으면은 니네 집이 다 청정되는 거는 아니야 라고 항상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실제로 제 친구가 저희 회사 제품을 갖다 놓고 야, 일마 이제 우리 집 공기 좀 꽤 괜찮겠지? 너네 거 괜찮다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 진짜 이제 편하게 숨 쉬어도 돼. 다만 거실 한정으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친구는 집이 32평이었습니다. 방이 3개고요. 공기청정기 거실에 놨었습니다. 네. 이 거실에 들어간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잘 돈다라고 했을 때 이 방이 3개라고 했던 이 방까지 다 청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땡, 않습니다. 왜냐면은 공기청정기가 뭐 30평 원룸이 아닌 이상 벽을 뚫고 가면서 청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앰모스피어 스카이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청정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선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막혀 있으면은 그 공간까지 뚫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실에서만 쓰시는 분들은 착각 아닌 착각을 하신다는 거죠. 아, 내가 이제 공기청정기 우리 집에 놨으니까 우리 집 공기만큼은 내가 잘 관리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많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쏙쏙들이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앰모스피어 블루라는 제품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소비자분이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님 안 그래도 그 앰모스피어 스카이 설명 듣고 제 아들 방에 하나 놔주려고 했는데 아들이 지금 너무 싫다 그래요. 왜요? 물어봤더니 공기청정기 자기 뭐 좋고 안 좋고 필요 없대요. 자기 그냥 청정기 놔주면은 방 좁아지는 게 그렇게 싫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작은 사이즈는 없어요? 라고 말이죠. 네. 요런 상황에서 아주 찰떡인 제품이 블루 제품이죠. 왜냐? 그쵸. 우리 아이들 짐 많다 보니까 또 방 좁아지는 거 싫어하죠.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방에 공간이 좀 부족한 공간에는 저희 앰모스피어 블루라고 능력은 똑같은데 크기가 조금 작은 제품이 있어요. 요런 느낌으로 조금 조용한 거 있습니다. 좀 가벼운 거 있습니다. 무게도, 소리도, 크기도 반으로 줄인 제품이 바로 앰모스피어 블루더라. 이렇게 방방곡곡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필터링 능력이 같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필터링 능력, 가장 핵심이 되는 공기청정기의 청정의 능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선택지를 넓혀준 제품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앰모스피어 블루 필터 성능은 0.0024 마이크로미터 99.99% 집중 능력 동일합니다. 탈취 효율은 스카이가 이제 더 큰 면적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탈취 효율이 조금은 더 높긴 합니다. 스카이가 94%, 블루가 89.6%, 그다음에 CADR 아까 얼마나 빠르게 청정할 수 있냐를 수치로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스카이 같은 경우는 8.5 세제곱미터 퍼 분, 그리고 블루는 5 세제곱미터 퍼 분입니다. 이 역시 블루가 물리적인 크기가 좀 더 작다 보니까 CADR은 조금씩 더 작아졌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외에 각종 인증은 스카이와 블루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역시나 믿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와 블루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 거 아까 우리 앞단에 봤었던 프랩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준비해봤거든요. 그 예시 보고 오늘 교육은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랩, 포인트를 말을 하고 reason, 이유를 말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example, 예시를 들어주고 마지막 다시 한번 내가 하려는 말을 반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입니다. 누구님, 요새 환기 자주 못하잖아요. 겨울철에 그래서 환기 못하면은 실내 공기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서 공기청정기는 필수예요. 왜냐면 실제로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공기오염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계절보다 겨울철에 공기오염이 심한 이유가요. 대기 정체도 그렇고 또 난방까지 하다 보니까 환기도 제대로 못해서 더 실내 공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기를 더 자주 못하는 계절일수록 공기청정기로 실내 공기질 관리해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느낌의 자연스럽게 프랩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입자 크기의 중요성을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님 공기청정기 앞으로 고르실 때는요. 얼마나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입자가 작을수록 우리 몸에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잘 안 보일수록 몸속 더 깊숙하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미세먼지도 크기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입자가 작을수록 더 폐 깊숙하게 혈관에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요즘은 PM10보다 직경이 훨씬 더 작은 초미세먼지까지 얼마나 잘 걸러주는지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기청정기 고르실 때는요. 얼마나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신가요?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카이의 우수성을 한번 프랩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누구님,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진짜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어서 더 믿음이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왜냐하면요,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0.0024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작은 입자냐면요, 초미세먼지보다도 무려 1000배나 작은 사이즈거든요. 얼마나 작은지 정말 감도 잘 안 오시죠? 그만큼 작은 입자까지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앰모스피어 스카이 쓰시면은 안심하고 공기청정기 숨 쉬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네. 우수성 한번 더 가볼까요? 네. 누구님, 우리 식당 밥 먹으러 갈 때 미슐랭 마크 있으면 더 믿고 갈 수 있죠. 공기청정기도요, 공신력 있는 인증이 있다면 더 믿고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공기청정기가 우리 가족이 매일매일 마신 이 공기를 다루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괜찮아 보이네가 아니라 믿고 쓸 수 있겠다. 그런 검증되었다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슐랭 마크는 맛을 대신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 제3기관에서 정말 엄격하게 검증했다는 기준이잖아요. 앰모스피어 스카이 역시 영국 알레르기 재단부터 AM 같은 이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아서 정말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까지 검증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선택을 쉽게 만드는 건 설명이 아니라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슐랭 마크처럼 안심을 더해주는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어떠세요? 이런 느낌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 또 블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품이었지만 프랩이라는 기법에 적용을 해서 한번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랩을 내가 잘 뭔지 몰랐어도 이런 느낌으로 잘 내가 하고 있었어 하셨던 분들은 지금처럼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프랩을 오늘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은 우리 제품 설명도 또 사업 설명도 동일합니다. 이 프랩이라는 큰 틀을 잘 기억을 하시고 내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노트에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공지사항만 간단하게 드리고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님들 우리 SOP 또 장소 많이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에이페이의 자동이체가 이제는 사용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에이페이 자동이체로 결제를 해놓으셨던 분들은 결제와 배송 방법을 좀 변경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결제 수단으로 쉽게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결제 수단 변경하실 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퀵 계좌이체로 변경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에이페이 자동이체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10% PB업 때문에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퀵 계좌이체로 변경을 하시면 동일하게 10% PB업 프로모션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퀵 계좌이체로 변경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ABC나 고객센터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